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19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동국대학교 입시 결과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국대학교가 2019학년도 대입 수시 전형 합격자들의 내신 평균과 경쟁률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시면 아마 올해 지원하는 친구들이 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이 많을 거예요. 관련해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영상 상세 설명 부분에 여러분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주소 남겨놓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으셔서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수시전형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이제 많은 인원을 당연히 선발을 하죠. 교과전형 없고요.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고 그리고 두드림이라고 하는 전형이 있죠. 이 두 가지 전형 중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별 선발이고요. 1단계에서 서류 100%, 그래서 3배수를 뽑습니다. 그리고 1단계 선발된 인원들을 바탕으로 면접을 시행하고요. 최종 평가는 1단계 성적의 70%, 면접의 30%를 반영해서 합산해서 더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부터 합격하는 전형입니다. 이에 비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단계가 아니라 일괄 합산입니다. 그래서 서류 100%, 그리고 수능 최저 점수도 따로 없죠.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각 고교별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에서 2명, 자연계열에서 2명, 그래서 학교별로 최대 4명을 넘을 수 없습니다. 학교별로 아마 각 대학에서 추천 인원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관련된 교통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은 이 두 전형의 경쟁률인데요.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전체 학과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8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의 경우는 8.17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그럼 우리가 이 경쟁률을 단순히 살펴보는 것 이외에 충원율도 함께 살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경쟁률이 4대1, 5대1, 7대1, 8대1, 11대1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실질적인 경쟁률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충원 합격률도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교 측이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동국대학교가 공개한 수시 모집 전형 결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전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두드림에서는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평가를 하고 학교장 추천 인원에서는 일괄로 한다. 둘 다 수능 최저 미적용. 이건 지난해에 해당되는 사안이고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형별 경쟁률도 앞서 설명드렸었고요. 전체 전형별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단에 두드림이 있고 그리고 학교장 추천이 있죠. 두드림 살펴보시면 여러분 영어 영문학부 같은 경우는 최저가 5.64등급인 학생이 합격했네요. 지금 영어, 일본어, 중국어가 다 최저 합격선이 5등급대를 넘어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 언어 관련된 학과의 최저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반고일 가능성은 낮습니다. 외고 학생들 중에 해당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학생들의 내신 성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평균만 놓고 보더라도 이 5등급, 6등급 학생들의 평균이 포함된 내신이 지금 3.6등급, 4.7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반고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것보다 훨씬 높은 내신 성적대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참고하셔야 됩니다. 동국대학교 정도 되는 네임밸류의 대학이 특목고나 자사고 학생들 중에 수시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들의 어떤 마지노선의 학교이기 때문에 지금 두드림 전형에 나오는 최저 등급 있죠. 4등급, 5등급, 6등급 이건 아마도 일반고 학생들의 성적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학생들의 내신이 포함된 평균이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은 이 내신을 참고하시면 거의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일반고 학생들이 지원을 결정하실 때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 나오는 정도의 내신 등급 평균 정도 있죠. 이 정도 선이 동국대학교에 지원해서 합격하는 학생들의 평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동국대학교 지원하신다면 두드림이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든 이 정도 내신 등급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두드림 전형에 있는 평균은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모든 학교의 학생들의 최저
등급 받은 학생들까지도 다 포함한 성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두드림에서 예를 들어 정치외교학과가 2.41 등급이라고 해서 일반고에서 내가 2.4등급인데 그럼 나 평균 정도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결코 높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해볼만 하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히 두드림 전형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드림 전형 쭉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유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게 두드림 전형의 충원율입니다. 지금 중간중간에 100%가 넘는, 충원율 100%가 넘는 학과들도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40%대, 30%의 학과들도 간혹 보입니다. 이 충원율이라고 하는 것은 추가 합격과 관련되기 때문에 충원율이 낮은 학과라면 추가 합격될 가능성 역시도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학교 측에서 2019학년도와 2018학년도 2개년도의 내용을 다 공개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은 지금 여기 나오는 게 2019학년도, 그러니까 지난해만 두드러진 특징이었는지 아니면 이 과가 해마다 거의 약간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지, 합격자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학과인지 그렇지 않은 학과인지를 살짝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의 중어 중문학과 같은 경우는 충원율이 지금 130%가 지난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앞선 해에는 113%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100% 넘는 경향을 좀 보인다, 한 바퀴 돈다 라는 정도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네요. 국제통상학과 같은 경우도 충원율 지난해 136%인데 그 앞에도 107%다. 그러니까 이 과는 아마 해마다 약간 한 바퀴 정도는 도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저 밑에 보면 국어교육과도 약간 그런 편이죠. 지난해에도 충원율 138%, 그 앞에도 충원율 138%. 그래서 국어교육과도 생각보다 좀 많이 빠져나가는 학과구나 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지난해 충원 합격률은 아주 높은데 그 앞에 해가 충원 합격률이 낮았다라고 하면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고려해서 지원하시는 것은 추천해드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평균과 최저는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자료 다운받으셔서 살펴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되실 테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여러분 역시나 충원율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충원율이 어마어마하게 높게 형성됩니다. 보통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학교별로 학교 추천을 받는 학생의 숫자가 정해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정해져 있는 학생이라고 하면 왠지 다른 친구들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라도 그냥 합격하면 입학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지난해까지는 총 학교별로 4명을 초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문과 2명, 이과 2명 이내라고 이렇게 묶여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학과별로 충원율이 보통 100%가 넘습니다. 200% 넘는 학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들조차도 여기 합격해도 다른 학교에 합격하면 그 학교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학과에서 학생을 10명을 모집한다고 칩시다. 10명 모집하는데 50명이 지원한다. 그럼 경쟁률은 5대1, 명목 경쟁률은 5대1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충원율이 200%다. 그럼 10명 합격자인데 추가 20번까지 합격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지원자 중에 동국대학교 그 학과에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접한 사람은 30명이라는 거죠. 그렇죠? 몇 명 지원했다고요? 50명 지원했다고요. 50명 지원했는데 30명이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말은 실질 경쟁률은 2대1이 채 안 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는 여러분 충원율 꼭 한번 같이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단순히 경쟁률만 살펴보실 게 아니라 충원율을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앞에 제가 두드림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 해에만 결과값이 튀는 경우도 있고 해마다 약간 그런 성향을 보이는 학과들이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꼭 비교해 보실 걸 권합니다. 예를 들어 법학과 같은 경우는 지난해 충원율 57%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앞선 해에는 158%.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뭐 물리 반도체 과학부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1%의 충원율을 보였는데 그 앞에도 110%. 해마다 이과는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는 한 바퀴 정도 돌겠구나라고 하는 거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겠죠. 쭉 아래쪽에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사범 계열 중에 교육학과, 그다음 뭐 국어교육과 쭉 있는데 지금 충원율 보세요. 200%대죠. 교육학과와 국어교육과 다 충원율 200%, 지리교육과도 175%나 됩니다. 그러면 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은 다 빠져나가는구나. 어디로? 그렇죠. 아무래도 교대나 아니면 국어교육과 같은 경우는 교대로 지원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아니면 뭐 지리교육과나 이런 과 같은 경우는 타 대학의 뭐 국어교육과라든지 교육학과 쪽에 합격했을 확률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아예 다른 학과에 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사범 계열의 동국대학교에 지금 학교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빠져나간 친구들이다 라고 하면 아마 교대 쪽을 합격한 학생들일 확률도 꽤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합격생들의 평균을 보면은 1.51, 1.64 뭐 이렇게 형성되는 걸로 봐서는 충분히 여기 지원해서 합격한 친구들 중에 교대 쪽 빠져나간 친구들이 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동국대학교가 올해 공개한 자료 중에 굉장히 반가운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참고할 만한 내용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 전형의 경우에는 정원 외인 경우가 많고요. 선발 인원이 1명 아니면 2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을 공개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전 이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올해 동국대학교 어떤 참고 자료에서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 전형에서 합격생들의 내신 평균도 공개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몇 해 전에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 중에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시킨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평균이 1.50, 최저가 2.0입니다. 당연히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겠죠. 충원율 100%. 그러면 3명 모집했는데 추가 3번까지 합격했다. 사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충원율이 100% 넘어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학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많은데 수시를 통해 선발하는 학생의 숫자는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국대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는 좀 참고할 만한 자료가 하나 더 생겼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동국대학교가 공개한 수시 전형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이건 지난해 결과이기 때문에 올해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수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올해 모집 요강도 따로 또 분석하고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또 영상을 통해서 각 대학의 모집 요강을 한번 찬찬히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그냥 올해 내가 지원 여부를 결정할 때 참고 정도 하는 자료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입시 관련된 정보, 학습 관련된 꿀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